코드 이그나이터를 이용해서 CMS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없이 사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뭐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고, 아마도 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배우시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데이터베이스 세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라우터스에 보시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전에 제가 CSS 파일을 올려놨잖아요. 그 파일은 제가 유튜버 리베하야님 그 CSS 파일을 가지고 와서 살짝 수정한 거거든요. 리베하야님 감사합니다. 예, 이전 시간에 홈 인덱스 요거를 제가 주석 처리를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살짝 다시 주석을 풀었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제가 파일을 하나 생성을 했는데, 그 파일이 모델스의 앱 안에 모델스의 유저 모델하고 데이터베이스 파일 두 개를 생성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코드 이그나이터가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뭐 많이 만져보질 못했어요. 뭐 한 번, 두 번?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용법밖에 모르고, 그래서 지금 코드 이그나이터 사용자 가이드를 상당히 많이 참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내기가 있더라고요. 이 기본적인 이 모델 사용법은 유저 모델,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유저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이게 테이블마다 다 생성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테이블은 유저스, 프리마리 키는 아이디, 뭐 등등등 무엇으로 받아올, 리턴 타입은 어레이. 저는 리턴 타입은 어레이로 할 거고요. 오브젝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브젝트로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레이로만 계속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배열이 편하더라고요. 그 오브젝트보다는 뭐 원하시는 대로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얘네가 지금 코드 이그나이터 설명서에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저도 지금 모델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델을 유저 모델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거는 저는 테이블은 지정하지 않았어요. 테이블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요 유저 모델 하나로 다 돌렸을 거예요. 모든 테이블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따로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든 거고요. 이건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그 설명서에 나왔던 것처럼 애프터 파인드, 얘네가 되게 코드 이그나이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애프터 파인드가 뭐냐면,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애프터 파인드 속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뭐 여튼 애프터 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쿼리를 하고 나면은 그 데이터 값을 다시 여기로 넣어줘요. 애프터 파인드 해서 어디가 있죠? 여기 어레이로, 저는 어레이로 받으니까 배열로 데이터라고 해서 넣어주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하면서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코드 이그나이터도 괜찮은 것 같아요. 퍼블릭 펑션 생성자에서 저는 테이블을 받습니다. 아까 전에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에서 테이블명을 안 받아요. 생성자도 없고 안 만들어 놨네요. 얘네는 그 샘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성을 하면서 테이블 이름을 받을 겁니다. 테이블 이름을 받고 그 부모를 상속을 받아서 쿼리문을 먼저 날려요.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전 나중에 할게요. 디스 테이블에다가는 테이블
명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new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는 앱의 모델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 new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get table, this db에서 테이블에 테이블 명을 똑같이 넣을 거예요. 테이블 명을 넣으면, 예를 들어 코 매니저라고 넣으면 요 필드명이 리턴이 될 것이고요. 유저스라고 하면 요 필드명, 필드 내용들이 리턴이 될 거고, 코 애드민 메뉴 같은 경우도 요 필드들이 리턴이 되겠죠. 리턴이 되면 하나하나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필드를 가지고 와서, 이 필드들을 가지고 와서 키와 로우, 뭐 얘가 오토 인크루드냐, 오토 인크루드가 있을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토 인크루드죠. 인크루드가 아니죠. 자동 번호 생성, 인크리멘트. 자동 번호를 생성을 하면 자동 번호가 프리마리 키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동 번호가 프리마리 키가 되기 때문에 프리마리 키에다가 이 녀석의 이름, 키값 ANO가 되겠죠. 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레그 데이트냐, 에디트 데이트냐, 딜레이트 데이트냐, 이거는 allow fields 여기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타입을 봐요. 타입을 보는 이유가, 우리 이제 제이슨 타입을 사용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데이터를 손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이슨 타입을 많이 사용할 거고, 만약에 제이슨일 경우에는 제이슨 필드라고, 이거는 제가 그거 설명서에는 없었는데 제이슨 필드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테이블이 있니 없니 만약에 물어보고, 테이블이 없을 경우에는 create 테이블을 합니다. create 테이블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을 생성을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 설명서에서 요 부분을 참조를 했고요. 뭐 데이터베이스 4G 클래스라고 해서 요 부분을 참조를 했고, 요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서 여기에서 데이터 필드를 받아온 애들을 필드에다 집어넣어 주고요. 프리마리 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프리마리 키 여기서 설정을 해줬잖아요. 위에서 프리마리 키 넣어주고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는데, 테이블 이름, 여기서 테이블 이름을 넣어줬죠. 테이블 이름이고, 뭐 엔진은 이너DB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델에서 얘네가 좋은 게 인서트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줘요. 자동으로 해주는 게 그게 save라는 이 펑션이거든요. 이 save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리 키를 같이 프리마리 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프리마리 키 얘는 3 id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열로 넣어주면 프리마리 키가 없으면 인서트를 해주고, 프리마리 키가 이렇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save라는 펑션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거의 save를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save를 하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제이슨을 쓰잖아요. 제이슨을 쓰기 때문에, 제이슨 타입을 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이슨 필드에다 넣어줬던 그 키가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키가 있는, 그 키에 합당한 애들, 그 키가 일치하는 애들은 제이슨 인코더로 해서, 제이슨, 요거는 한글 깨지는 걸 방지해 주고요. 얘는 문자화 시키지 않기 위해, 숫자는 문자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이슨 인코더로 한 다음에 다시 부모에게 세이브를 넘깁니다. 부모에게 다시 넘겨주면은 이제 원래 코드 이그나이터가 가지고 있던 세이브 기능을 지가 알아서 다시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애프터 파인드라는 녀석을 제공을 해줘요. 애프터 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처럼 요 뭐 이벤트 매개 변수라고 해서
요거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프터 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했을 때, 쿼리를 하고 그 값들을 다시 배열로, 왜냐면 우리가 배열로 받아오기로 했잖아요. 그 배열로 뭐 좀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JSON to Array라고 만들었고, 이 펑션으로 넘겨줍니다, 값을. 그래서 JSON to Array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JSON으로 넣었기 때문에, 다시 JSON은 텍스트예요.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텍스트로만 들어가는데, 이거를 배열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배열로 바꿔주기 위해서 for each 문을 돌리는데, 얘가 1차 배열이냐 2차 배열이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1차 배열일 경우에는 한번 요게 밸류가 2차가 어레이가 아니겠죠. 배열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JSON 필드 안에 키가 있느냐, 이 키가 있으면 요 값에다가 JSON 디코드를 해서 배열로 만들어서 넣어라. 2차일 경우에는 for each를 다시 한번 돌리고 JSON 디코드를 해서 넘겨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핵심이죠. 핵심이 뭐냐면 create 테이블하고 JSON을 받았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JSON 값이 있을 때는 JSON으로 배열로 다시 바꿔서 넣어주고, 세이브를 할 때는 JSON 형식일 경우에는 JSON으로 인코딩을 해서 넣어주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저스는 제가 테스트한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코어 애드민 메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시간에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코어 매니저라고 해서 지금 뭐 코어 멤버, 퍼블릭, 스태틱, 펑션, 코어 멤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멤버 필드죠. 멤버 필드인데 똑같이 복사를 해서 붙여놓겠습니다. 자동 생성 번호고요. ID는 바차 형식이고 255 자리고요. 패스워드, 그리고 레벨, 인포.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뭐 포인트, 인트, 언시그드까지 가지고 오고, 언시그드, 그리고 디폴트는 0이죠. 뭐 포인트를 사용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포인트 이렇게 해서 디폴트는 0으로 해주고, 지금 코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관리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자동 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레벨, 그리고 인포는 JSON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인포를 JSON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누구는 어떤 사이트에서는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이 필드 필요 없는데 왜 이게 있는 거야? 나는 뭐 회원 가입을 할 때 전화번호를 받고 싶어. 나는 전화번호를 안 받고 뭘 받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팩스 번호를 받을 거야. 그럴 경우에는 팩스도 만들어줘야 되고, 텔 넘버도 만들어줘야 되고, 폰 넘버도 만들어줘야 되고, 어드레스도 만들어줘야 되고,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이슨의 특징, 가장 좋은 거, 상당히 큰 필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동적으로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이슨을 쓰는 게 대세죠. 그래서 이렇게 제이슨을 코어 매니저라고 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금 뭐 코어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라우터에서 제가 홈을 살렸다 그랬잖아요. 홈을 살렸을 때 좀 유저스는 제가 테스트 한다고 해둔 거고, 자, 코어 매니저. 이걸 먼저 또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자, 데이터베이스의 코드 이그나이터를 제가 요 코드 이그나이터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 애드민 메뉴 요거 제가 테스트 하느라고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값을 세이브 테스트 한다고 지금 유저스를 만들어서 생성을 한 거거든요. 사용 설명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코 매니저 아까 전에 없었었죠. 코 매니저 집어넣고 세이브를 해줄 거예요. 인포는 제이슨이고요. 그래서 뭐뭐 들어가 있죠? 이거는 필요 없고, 아이디, 패스워드, 레벨은 디폴트가 1이니까 값이 없어도 되겠죠. 인포 돼 있고, 얘네들은 어차피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놔두고요. 그래서 얘도 세이브, 얘도 세이브, 얘도 세이브. 모델이라는 변수 명령 안에다가 유저 모델을 가지고 와요. 유저 모델을 가지고 오면서 아까 전에 코 매니저를 불러오는 거죠. 코 매니저를 불러와서 없을 경우에는 크리에이트를 하고 등등등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 세이브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제이슨 파일이기 때문에 제이슨으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를 하고 다시 한번 이 녀석을 셀렉트 페이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자, 이그나이터의 코 매니저라고 생성이 됐고요. 보기를 눌러보면 테스트 1, 2, 3, 4 레벨은 1이고요. 그리고 인포는 잡의 두마죠. 호비는 놀기. 생성일, 수정일은 왜 같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뭐 코드 이그나이터가 특징이 그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같이 테스트를 한 것처럼 유저 모델을 가지고 올 때 데이터 테이블 명을 집어넣고, 테이블 명에다가 테이블 명을 가지고 와서, 뭐 세이브도 필요가 없죠. 지금은 테이블 명을 가지고 와서 셀렉트를 해서 보여줬다. 이게 다고요. 요거는 프린트할 데이터를 한 거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번 시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유저 모델을 만들었을 때 테이블이라던가 프리마리 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유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턴 타입은 어레이고, 오브젝트 원하시는 분들은 오브젝트를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뭐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애프터 파인드 같은 경우는 요 애프터 파인드 요거를 설명 안 해드렸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프터 파인드에서 제이슨 투 어레이를 돌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게 원래 가지고 올 거면은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이게 가지고 올 때 실질적으로 제이슨 디코드를 안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info라는 거를 다시 나중에 또 제이슨 디코드를 해야 되고, 어째야 되고 저째야 되고, 나중에 또 뭐 퍼블리셔는 이건 왜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와요, 그런 말들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제이슨 투 어레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리고 세이브 했을 때 제이슨으로 바꿔주는 거, 요 3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의 필드들을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땡겨온다. 필드를 땡겨온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네요.
제가 아무런 대본도 준비를 안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횡설수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 너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자꾸 막 버벅버벅거리고 막 여기 돌고 저기 돌고 그러는데, 아, 다음부터는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